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지역 일꾼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모시고 출마의 변을 비롯해 다양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경기 시흥을에서 내리 5호선째 지금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계신데 지난 28일에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네, 먼저, 출마 선언했습니다. 네, 경기도지사에 도전한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여느 때의 그 지방선거와는 달리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이후에 곧바로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서 지금 윤석열 앞으로 정부가 보일 수 있는 오만과 독선 그리고 불통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견제를 해야 되는 선거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잘못 치러지면 앞으로 5년 동안 그 과거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큽니다. 네, 그런 점이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경기도는 좀 특별한 곳입니다. 네. 그 이재명 상임고문의 경기도지사직을 지내면서 그 이재명 지사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성과와 업적이 녹아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계승 제대로 발전시켜서 경기도를 정치 1번지, 경제 1번지로 만들어야 되는 선거이고 또 그런 데서는 그 제가 이 국정 전반을 제 별명이 여의도 정책통입니다. 네. 그런 데서 제가 국정 전반을 많이 다뤄봤고 또 준비된 경기도지사 후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이재명 그 상임 고문과 오랜 기간 함께 오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계승 발전할 수 있는 적임자가 저 조정식이다. 또한 제가 그 경기도 시흥에서 20년 동안 정치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기도를 굉장히 잘 알고 또 이재명 그 당선자 시절 제가 인수위원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그 민주당의 가치와 그 정신을 실현시킬 그 적임자가 저 조정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지금 바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네. 그 2018년에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상임위원장직을 맡으셨잖아요. 그 뭐 인수위원회라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또 그것을 새로운 도정의 추진 과제로 삼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다른 후보보다 차별화된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지금 이제 모든 후보자들이 다 이재명 후보와의 인연과 또 그다음 이재명 후보를 지키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제가 지난 14년 동안 늘 함께 일을 하면서 또 함께 고비고비 때마다 많은 일을 함께 해왔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경기도지사 당선된 이후에 이재명 그 지사 당선자께서 저에게 경기도정 인수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재명 당시의 당선자와 함께 경기도정의 미래에 대한 현안들에 대한 그 설계를 제가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했고 또 그 전에도 사실 여러 가지 제가 함께 일해온 것이 있는데 처음에 이재명 그 고문께서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그러니까 2010년과 14년 두 차례거든요. 그때 제가 당시에 그 경기도당 위원장과 공천심사위원장을 했었어요. 공천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또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제가 집권여당의 정책위장을 하면서 경기도의 예산과 정책, 주요한 국책사업 과제들을 제가 아주 든든하게 뒷받침했어요. 그래서 그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 용인 유치를 제가 관철을 시켰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그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이재명 지사가 제안을 했는데 중앙정부의 기획지정부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굉장히 책상을 치고 싸워가면서 그걸 관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대통령 후보로 나서실 때 제가 경선 때부터 총괄본부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또 그리고 전국 조직을 만들어서 그 현역 의원 20여 명을 제가 같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쭉 지난 14년간의 과정들이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이재명 그 고문의 그 미래를 열어가는 데서 제가 든든하게 함께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시간도 그렇고 정책적 인연이 꽤 깊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뭐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곳이 바로 1,400만에 육박하는 경기도가 되겠죠. 김동연, 유승민 후보도 뛰어들면서 그야말로 최대 격전지이자 승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나 판단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경기도 이번에 도지사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지로 부상이 됐습니다. 뭐 유승민, 김동연 후보 등 그 대선 후보에 출마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 출진하시겠다고 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저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데서의 단순한 인지도의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누가 경기도정과 그리고 경기도민들의 삶을 지키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가. 제대로 도정을 이끌 사람이 누군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와는 인연들이 아무런 없는 분이에요. 그렇긴 하죠. 예.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이 참 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죽 내부에 인물이 없으면은 대구에서 대선 경선에 2차례 출마해서 실패한 분을 꼬으려고 그러겠어요. 그거는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행태로는 앞으로 경기도의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다. 또 그런 식의 대선 출마의 경력관리형 이런 정치 선거로는 진정한 경기도지사를 뽑는 도배기 선거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고문의 그런 정신도 계승하면서 또한 경기도를 제대로 이끌 준비된 도지사로서 당당하게 맞붙어 승리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네. 자, 이제 의원님만의 비전을 들어봐야겠는데 그 전에 꼭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준비된 영상이 좀 있거든요. 같이 보시고 말씀 나누시죠. 사생결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의장석으로 몸을 날려 막는 야당 의원들과 밀쳐내는 여당 의원 간의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차마 남이 볼까 두려워 낯이 뜨거운 난장판이 네, 지금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으신 분이 바로 제 옆에 계신 조정식 의원의 13년 전 국회 미디어법 관련된 그 상황에서의 모습인데 몸을 단상으로 날리셨습니다. 이른바 지금 그 영상 이름이 조정식의 숨겨왔던 본캐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점잖고 온화한 그런 이미지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 영상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뭐 저도 그렇고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이 영상을 봤습니다. 예. 저 영상이 지난 2009년도에 MB 정권이 들어섰을 때 MB 악법을 막 밀어붙일 때였었어요. 그때 저희 민주당이 의석수 80석밖에 안 되는 아주 소수 야당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악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온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원내 대변인으로 일할 때인데 도저히 이게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서 국회 본회의장을 2주 동안 장기적으로 점거 농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봉쇄를 하고 그때 투쟁을 제가 기획하고 주도했어요. 그러다 저희가 이제 중과 부적으로 나중에 밀려서 이제 당시에 이제 본회의에서 저걸 직권상정을 했는데 저거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서 제가 본회의장 단상을 제가 뛰쳐올랐습니다. 그때 사진이고 어떻게 보면 참 저에 대해서 이렇게 선비 같다는 그런 평가가 있지만은 제가 예전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때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프레스공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 개혁과 그다음에 어떤 정의와 평화 이런 가치들 또 민생의 가치들을 위해서 일해 왔었는데 제가 선비 같다는 평은 제가 저에 대해서 강직하고 반듯하다 이런 평도 있지만 제가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성과 중심으로 하고요. 싸울 때는 제가 굉장히 독하게 싸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때의 그런 단면의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후보님만의 비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대도약을 위해서 3대 목표와 7대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바로 경제 수도 경기로 잡으셨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인구가 1,400만에 달하고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 1번지, 경제 1번지 경기도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런 데서 3대 목표의 하나로 경제 수도 경기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 그대로 이 경기도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 산업 경제가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 많은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가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인 반도체 산업, 미래차 산업에 거기에 중심 역할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더 끌어올리는 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된다. 그런 데서 그 경제 수도의 비전을 제가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7대 비전 가운데 눈에 띄는 공약이 경기도민 회복 지원 프로젝트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요? 네, 그 경기도민 회복 지원 프로젝트는 그동안 코로나로 피해를 봐오신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이제 삶을 다시 이제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대출들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대출 지원을 위해서 약 15조에서 20조 원의 네. 그런 신용대출을 창출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저의 이제 비전도 갖고 있고요. 네. 뿐만 뿐만 아니라 그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과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한데 네. 경기도가 부족한 게 금융이에요, 금융. 네, 그런 점에서 특히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그 금융 지원을 위해서 경기 상생 인터넷 뱅크를 지금 만들겠다는 제가 공약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재명 경기도 시절에 많은 효능감을 보였던 지역 화폐, 네. 그 지역 상권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건 더 활성화시킬 생각입니다. 네. 이재명 전 지사의 도정 철학, 이른바 이제 실용 진보 방향성을 그대로 좀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끝 질문을 또 아쉽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민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OBS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출마 예정자 조정식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민주당이 더 철저히 반성하고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기본적 가치인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공동체를 만드는 정당, 그리고 초심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바로 직후에 이제 2달 앞으로 지방선거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불통을 반드시 견제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저 조정식은 준비된 도지사, 이재명 고문의 진짜 동지, 그리고 개혁주의자입니다. 제가 선두에서 경기도민과 함께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가 지난 대선 때 유권자가 무려 1,143만여 명이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최대 광역 단체가 될 텐데, 자, 오늘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와 함께 다양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